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5번째 시간으로 지적 공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 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등록하여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 그리고 그 내용을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입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로는 대장, 그리고 도면,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서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있겠습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인데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고 있죠.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이고요. 토지를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공개.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당해 시군구 지적 서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영구히 보존을 하게 됩니다.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됨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각각 그 책임 소재가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적공부는 시군구의 지적서고, 영구히 보존하고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구히 보존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제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고 합니다. 지적 서고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 벽, 창문, 출입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방수 설비되어 있고 이중 출입문 중에 바깥쪽 문은 철제로 만들어야 되고 안쪽 문은 철망 등 망 같은 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온도 습도 조절 장치 있어야 되고 소화 장비 있어야 되고 제한구역으로 만들어서 출입자를 지적 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제한하고요. 지적 공부 보관 방법은 부책형이 있고 카드형이 있는데 부책형은 지적 공부 보관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요. 카드형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반출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미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그렇게 필요한 경우,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으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승인권자에게 반출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출이 가능합니다. 지적 공부의 공개. 열람과 교부. 원하는 자는 누구나, 여기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지적소관청에게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 납부합니다. 열람 및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지, 여기서 수입 인지라고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수입 증지라고 외워두시고요. 이거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되고요.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든지 지적기술자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면제가 되겠죠. 지적 전산자료 이용.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용,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여기는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용, 활용, 목적 같은 거를 써가지고서 제출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 국토교통부 같은 부. 여기다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연속 지적도까지 포함해서 이 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소유자나 그 상속자, 예, 상속자는 신청할 때 심사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활용에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면제 받고요.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이 사람들한테 전부 가능하고 수입 인지 또는 수입 증지로서 사용료를 내고, 시도 단위의 전산 자료라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고 수입 증지를 내는 겁니다. 시군구 단위의 전산 자료도 똑같이 수입 증지를 내는데 여기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겠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예,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1912년에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된 토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적공보를 말합니다. 임야대장은 1918년 임야조사령에 의해 조사된 결과를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 이외의 토지죠.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 사항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 정도까지는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외우고요. 소재는 읍면 동리 단위까지. 지번은 다 아시는 얘기죠. 임야대장, 임야도는 지번 앞에 산자 붙이고, 지목은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씁니다.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면적은 계산된 면적을 제곱미터로, 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 외국인들이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그리고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축척, 토지의 이동 사유, 그리고 토지 등급이나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그리고 필지별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장번호, 축척, 토지의 이동 사유,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 이런 것들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고,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도 들어갑니다. 국세와 지방세 산정을 위해서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이라면 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아무개 외 몇 명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이제 대장 외에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겠죠.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지분 여기까지 등록하게 됩니다. 자,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자세히 보자면 토지의 소재 지번, 그리고 소유권의 지분 들어가고요. 소유자들이 전부 이제 열거가 되겠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가 만약에 변경됐다면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그리고 토지의 고유번호, 그리고 그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번호. 예, 이 자기의 그 장번호를 쓴다는 것 같아요.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번호. 이렇게 해서 공유지 연명부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대지권 등록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집합건물에만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라든지 빌딩이라든지 하나의 건물에 구분 소유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작성하게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 소재와 지번,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주민번호,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권의 지분, 소유권의 지분은 건물에 대한 지분이고, 대지권의 비율, 이것은 토지에 대한 지분입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무슨 몇 동 몇 호가 여기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요 란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명칭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황실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고 토지의 고유번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이것도 대지권 등록부이기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이렇게 해서 장번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지금 바로 위에 있었던 공유지 연명부랑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해 보자면 여기 조금 보이니까 공유지 연명부 지금 1번은 안 보이지만 소재지였거든요. 소재지, 소재와 지번. 1번 소재와 지번은 같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지분도 같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에서는 소유권 지분이 건물에 대한 지분이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소유권 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둘 다. 그 다음에 성명, 명칭, 주민번호 똑같이 나타나 있죠. 이것도 같아요. 이것도 같다. 동일하다. 이것도 동일하다. 이렇게 써볼게요. 소유권 지분도 동일하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이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의 비율은 이런 거는 이제 위에 공유지 연명부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역시 공유지 연명부에는 없습니다. 건물의 명칭 마찬가지로 없죠. 장번호는 이제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등록부 장번호가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공유지 연명부에는 공유지 연명부의 장번호가 있는 거고 그렇죠? 해당 자기 장번호는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이것도 동일합니다. 토지의 공유번호 동일하게 있어요. 예, 지금 다르다면 건물의 명칭이라든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비율 이런 것들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겠습니다. 여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전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장번호는 다 자기 장번호니까 자기 장번호라고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그런 문제를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시법 5번째 지적 공부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